그렇게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TAT 2급 교재 받아보셔서 그때 앞에 좀 이론 좀 하고 실무 수행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의 321페이지는 결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결산을 실습을 했었죠. 3일 패션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결산을 해 봤었는데 이번에 유형 상사의 결산 문제를 보니까 수동 결산도 8개나 되고 자동 결산도 5가지를 주었고 연습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만약에 FAT 1급의 결산 문제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이 범위 내에서 나오지 않을까. 네,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여기다 다 넣는 것 같아요. 이 경우에 이 안에서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보통 수동 결산에서 한 문제, 자동 결산에서 한 문제 이렇게 출제해서 하나당 4점씩 그렇게 출제를 하고요. TAT 2급의 문제를 보게 되니까 TAT 2급도 이 FAT 1급하고 결산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TAT 2급도 결산 문제는 그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결산이라는 게 빤하잖아요. 결산이 무슨 뭐 급수가 높아진다고 그래서 무슨 어려운 결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산 정리 사항이라는 것은 감가상각해야 될 것이고 대손 충당금 설정해야 되고 퇴직급여 추계 계산해 가지고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익과 비용에 대한 이연과 발생 그거 처리해야 되고 소모품 정리해야 되고 또 장기 차입금에 대한 그 유동부채 대체시켜야 되고 이렇게 또 외화 자산 또 외화 부채에 대한 환율에 따른 현재 가치로 평가해야 되고 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 있으면은 시장 공정 가치로 재평가해야 되고 이렇게 빤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산 같은 경우에는 급수가 높아진다고 해서 뭐 문제가 더 어려워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미 FAT 1급에서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들을 앞에서 자산 부채 공부하면서 다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해보는 이 수동 결산 해보시게 되면은 앞에서 다 개정 과목 정리가 된 것들이에요. 그걸 한번 우리가 이용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세요. 네. 가끔 여러분이 앉으신 자리에 몇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사용하던 회사가 사라졌다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여러분 컴퓨터의 탐색기에서 C 드라이브를 찾아갑니다. C 드라이브 여러분 C 드라이브라는 거 잘 아시죠? C 드라이브 C 드라이브에 상당히 많은 홀더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어떤 홀더를 여러분이 찾아야 되냐면 NIPCPA ADB라고 하는 홀더입니다. 이 NIPCPA ADB라는 홀더는 무슨 홀더냐? 더존 스마트 A에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설치된 홀더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거 홀더를 이렇게 두 개로 이 비슷한 홀더가 지금 두 개 있네요. 제 PC에도 하나는 NIPCPA ADB 그리고 뒤에다가 약간의 무슨 문자를 표시해놨어요. 하이폰 TAT. 그 다음에 밑에 거는 NIPCPA ADB. 원래의 이름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원래의 홀더 이름인 저 홀더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없어졌느냐? 오후반이 있는데요. 지금 오후반하고 야간반도 있어요. 여러분 자리에서 그 오후반과 야간반 중에 앉으신 분이 지금 FAT 홀더를 쓰고 있는 겁니다. FAT 백데이터 TAT 수업을 받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홀더를 두 개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안 보이시는 분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분이 사용했던 이 홀더의 이름을 T8로 바꿔줘요. 뒤에다가 이게 T8 저처럼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네, 어떻게 바꾸느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름 바꾸기. 그럼 커서가 안에 들어가죠. 뒤에다가 딱 해가지고 네 하이폰 넣고 여기다가 T8 이렇게 써줍니다. 네, 써주고 나면 자 써줬다고 봐요. 이렇게 써줬어요. 써주고 나면 나머지 홀더 거기 뒤에 F8라고 써있는 홀더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홀더에서 이름 바꾸기 하셔가지고 그 뒤에 있는 ADB 뒤에 있는 뭐 F8라는 거 하이폰이라는 것까지 싹 지워요. 그리고 엔터 칩니다. 네, 제가 잘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도전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동결산 첫 번째 문제. 여러분 321페이지 첫 번째 과제를 보시면 22년도 9월 1일에 화재보험을 가입했고 1년분 내년 9월까지 1년분 보험료 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결산일에 미경과 기간 미경과분에 대하여 정리분계를 하시오 이랬는데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이게 9월 1일에 가입했다고 그랬는데 기간은 조금 다르군요. 예. 시험에서 이렇게는 잘 내지 않는데 9월 1일에 가입했으면 대개 보험기간이 9월 1일부터 내년 8월 말까지가 일반적이죠. 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험은 9월 1일에 가입했는데 뒤에 보험 기간을 보니까 한 달을 건너뛰었어요.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그럼 우리는 이걸 적용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보험 기간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말까지라는 거.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뭘 계산을 해내야 되냐면은 발생주의에 따라서 단기분의 보험료는 10, 11, 12, 3개월이고 차기분의 보험료는 9월까지니까 9개월치다. 이 보험료는 단기분 3개월과 차기분 9개월에 해당되는 보험료다. 이걸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치가 60만 원을 우리가 지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일에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결산일에 우리가 뭐를 했냐면 이날 9월 1일 날 어떻게 전표를 입력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보험료를 지급하고 비용 처리하는 회계 처리도 있을 수 있고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자산 처리하는 회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비용 처리했다고 하면은 비용을 9개월치를 취소시키는 분계를 해야 되고 자산 처리를 했다면 3개월치는 비용으로 발생시키는 분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9월 1일 날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보험료 6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전표를 조회해야 됩니다. 자,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요. 9월 1일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보험료 60만 원 지급한 전표가 4번에 있네요. 4번에. 차변에 자산 처리한 게 아니라 비용 처리했군요. 예. 아, 비용 처리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용 처리한 부분은 비용을 취소시키는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경과가 9개월입니다. 내년 9월 30일까지니까. 그래서 60만 원을 가지고 곱하기 9 나누기 12 해가지고 월할 계산을 해야 돼요. 여러분 결산 정리할 때 월할 계산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아요. 월할 계산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9개월치를 계산한다. 1년분 중에서 9개월치 계산한다. 그러면 12분의 9를 곱해야 돼요. 5개월치를 계산한다. 그러면 12분의 5. 그래서 1년치 비용에 곱하기 해당 월 나누기 12달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잡아가지고 60만원 곱하기 9 나누기 12 두들겨 봐요. 45만원 나오죠. 이게 미경과 분입니다. 이게 미경과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45만원을 정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미경과 분을. 자, 미경과 분은 뭐예요? 아까 9월 1일날 전표를 보니까 60만원을 다 비용 처리했잖아요. 근데 45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비용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보험료 대변의 보험료 45만원 하면 무슨 뜻이에요? 비용은 대변에서는 취소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의 손익계산서에서 보험료 45만원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차변은 뭘로 잡느냐? 예, 아시네요. 이걸 자산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내년에 이걸 비용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오는 게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자산입니다. 선급 비용. 네. 어떻게 다르냐? 선급금과 선급비용의 차이. 선급금은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이건 계약금 성격이 아니죠. 비용을 선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급비용입니다. 선급금 하면 틀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입력을 하겠습니다. 일반전표 12월 31일에다가 차변의 선급비용 45만원, 대변의 보험료 45만원 입력하겠습니다. 12월 31일 전표에 차변의 선급 비용 선급금하고 구분해야 돼요. 45만원 대변의 보험료 800번대 821번 45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비용의 이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용을 이연시켰다. 예, 비용의 이연. 다음 그러니까 1번 문제는 비용의 이연에 관한 문제를 낸 거예요. 지금.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수동결산을 보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단기 차입금 이것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30만 원이 장부에 미계상되어 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결산 현재. 그러면 계상해야죠. 네. 장부에 계상한다는 것은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계상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 질문 가시는 분 많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계산이 오탄한 거 아닙니까? 네. 뭐 비슷한 뜻인데요. 회계에서 계상이라는 것은 장부에 장부 처리를 했다는 뜻이에요. 장부 처리가 미계상 그러면 장부 처리가 안 되어 있다. 예. 계산해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계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계상 되었더라 하는 것은 장부 처리가 안 되어 있다. 즉 회계 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회계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비용이죠. 비용을 발생시켜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이건 비용의 예상 또는 비용의 발생이라고 하는 결산 수정입니다. 여러분 이자에는
비용과 수익이 있잖아요. 만약에 대여금이었다 그러면 이자 수익이겠죠. 정기예금 같은 건 이자 수익이죠. 근데 차입금이라는 건 뭐예요? 빌린 거죠. 빌린 거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비용이죠.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을 계상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계산할 것도 없이 뭐 월할 계산 이런 거 할 것도 없이 30만 원이라고 계산을 딱 해줬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겁니다. 예. 이렇게는 잘 안 됩니다. 되게 계산을 여러분이 해서 분계를 하도록 만들어요. 어떻게 하느냐? 단기 차입금 뭐 10월 달에 차입을 했다 이런 식으로 10월 달에 5천만 원을 차입을 했다. 결산일을 맞이해서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가 미계상되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5천만 원 원금을 가지고 3개월치 이자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자 계산하려면 뭘 알려줘야 돼요? 문제에서 연이자율을 알려줘요. 연이자율. 차입 당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연이자율 8%로 약정을 했다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2천만 원이었으면 2천만 원 곱하기 8% 곱하기 3 나누기 12 하면은 3개월치 이자가 나오는 거죠. 자, 이 문제에서는 계산할 것이 없네요. 그래서 이자 비용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자, 입력을 이렇게 합니다. 12월 31일 두 번째 전표죠. 비용 발생 차변입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 30만 원. 대변에 우리가 비용을 발생시켰지만 아직 지급된 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채로 인식합니다. 예, 부채로 미지급 금이 아니에요. 예, 미지급 비용을 쓰는 겁니다. 미지급 비용. 예, 미지급 비용 30만 원. 우리가 이제 미지급금 같은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결산일을 맞이해 가지고 12월 31일 날 회계과 팀들이 야근을 하고 식당에서 야식 밥을 시켜 먹었어요. 가서 밥을 사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20만 원어치 밥을 먹었다고 봐요. 고기도 구워 먹고 해서. 그리고 외상을 했습니다. 식당에. 그때는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기록하죠. 그건 미지급 비용이 아닙니다. 미지급금이에요. 부채가 확정된 부채예요. 그런데 이건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은행에서 지금 차입을 했는데 30만 원이 이게 몇 달치 이자일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서는 몇 달치라는 기간을 지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왜 지금 계상이 안 돼 있냐면은 대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이 약정은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그런 차입 관계가 약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 때 이자를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결산 때 만기 때 갚으면 되는 것을 미리 30만 원을 왜 이자 비용으로 미리 발생시키면서 부채로 인식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발생주의 회계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사실상 부채가 어떤 외상처럼 부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반 부채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 같은 것은 우리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데 사용하는 결산 수정분계 때 쓰는 부채입니다. 미지급금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같은 부채이면서도 미지급 비용은 결산 수정분계 때 인식하는 부채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 같은 거.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미지급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원래 약정이 이번 금년에 갚아야 되는데 그걸 약속을 못 지켰네요. 그건 부채가 확정이 된 거죠. 그건 그냥 미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용 발생시키는 계정 과목 차변에 비용이 오고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두 번째는 비용 발생에 대한 분기였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정기적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 25,000원을 계상하시오.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정기적금을 만약에 12월 1일 날 가입을 했다. 그러면 벌써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한 달치 이자를 수익으로 발생시켜서 회계 처리하는 게 발생주의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25,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적금에 대한 이자를. 그러면 이자 수익을 발생시켜야죠. 그래서 아까는 여기는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차변의 이자 비용이었는데 지금 3번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수익 발생. 그래서 대변에 수익 계정 과목이 오는 거예요.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이 오고 차변에는 적금 만기 때 이자하고 원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결산 때는 아직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수 수익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잡아놔요. 자, 입력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3번 이렇게 입력합니다. 대변의 이자 수익을 발생시켜요. 25,000원. 차변은 아직 안 받았어요. 미수 수익 25,000원. 그래서 요 분계는 수익의 발생에 관한 정리 분계다. 수익의 발생.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네 번째 거. 결산일 현재 대여금이 뭐예요? 돈을 빌려주는 거죠. 거래처에 돈을 빌려준 것을 우리가 대여금이라고 그러죠. 대여금에 대한 이자 중에 선수분 5만 원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아직 단기분 것이 아니라 차기분 거 이자까지 미리 받은 것을 선수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 때는 차기분 거는 수익에서 빼줘야 돼요. 이자를.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수익의 이연이라고 그래요. 아까 1번이 비용의 이연이었죠. 보험료 미경과분을 차기로 이연시킬 때 비용의 이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 선급비용이라는 개념 과목을 썼는데요. 수익을 이연할 때는 선수수익이라는 부채 개정 과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산일 현재 대여금에 대한 이자 중에 선수분 5만 원이라는 것은 내년도 이자를 미리 받았다. 그래서 수익을 취소시키기 위해서 이자를 미리 받은 것은 이자 수익이죠. 그래서 차변의 이자 수익 5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건 수익 취소에 해당이 돼요. 아까 보험료 취소는 대변에 적었죠. 그리고 대변이 부채로서 선수 수익이라고 기록합니다. 선수 수익 5만 원, 부채 증가. 보험료를 미리 지급하면 그게 자산이 돼가지고 차변에 선급 비용으로 기록했었죠. 아까 1번 문제 할 때. 4번은 수익을 미리 받으면 부채가 되어가지고 대변에 선수 수익. 선수금하고 달라요. 선수금은 계약금을 받은 것이고 이거는 이자를 미리 받은 거니까 선수 수익이라고 합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12월 31일 네 번째 전표입니다. 차변의 이자 수익 901번 5만원, 대변의 선수 수익 5만원. 네. 자, 우리가 요 지금 4개의 전표를 입력했잖아요. 이 4개의 전표가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주제가 뭐냐면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이다라는 주제로 이걸 공부를 하죠.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 예상은 발생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 예제처럼 4번까지로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선수수익 이런 개정 과목들이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연에서는 선자 돌림의 개정 과목 2개가 사용이 되고요. 예상에서는 미자 돌림의 개정 과목이 2개가 사용되죠. 그래서 이론 문제로 어떻게 이렇게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을 이론 문제로 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요것만 기억하면 그냥 답을 머리 아프게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아주 단순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연은 반드시 선자 돌림의 개정 과목이 들어간다. 예상 또는 발생은 반드시 미자 돌림의 미자로 시작되는 개정 과목이 사용된다. 요거는 이제 이론 문제에서 빨리 답을 찾기 위해서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이번에는 5번째 수동결산 문제는요. 소모품 정리 문제가 나왔네요. 자, 유형상사는 소모품을 구입할 때 모두 전액 소모품 B로 비용 처리를 하고 있었답니다. 소모품 B로 구입할 때 다 사용한 것처럼 비용 처리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2022년도 말 결산을 위해서 재고를 파악한 결과 미사용 소모품이 10만원으로 조사가 되었다. 확인이 되었다. 그러면 자산 처리하면 되는 거네요. 너무 설명을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비용 취소. 차변의 자산은 소모품, 대변의 비용 취소는 소모품 B. 금액은 10만원. 이런 분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차변의 소모품 10만원, 대변의 소모품 B 10만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입력합시다. 5번 전표에 차변의 소모품 10만원, 대변의 소모품비 830번입니다. 1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소모품 정리분계도 곧잘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다음에 이제 6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까지 현금 과부적으로 처리했던 현금 과다액 3만원이 3만원에 대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금 과부족의 정리를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산 때 재무상태표에 현금 과부족이 나타나면 안 돼요. 현금 과부족은 반드시 결산 때는 원래의 계정으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원래 이 돈이 왜 3만 원이 어디서 들어왔는지가 결산하는 날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면은 그냥 영업의 수익으로 잡습니다. 계정과목이 뭐죠? 예, 대변의 잡이익. 수익은 대변에서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대변의 잡이익 자리를 잡고 차변은 예, 현금과 부족이 차변에 오면 돼요.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합시다. 6번째 분계입니다. 차변의 현금과 부족. (3만원) 대변의 잡이익 3만원.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를 기말 현재까지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되었던 현금 부족액 3만원 이렇게 문제를 바꾸었다면은 현금 부족액은 영업에 비용 처리해야 되죠. 계정과목이 뭐죠? 예, 잡손실. 비용 발생은 차변이니까 잡손실을 차변에 딱 입력하고 반대쪽은 현금 과부족 이렇게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텐데 잡이익과 잡손실을 생각해가지고 거기를 먼저 자리를 잡으면 돼요. 그러면 반대쪽은 그냥 현금 가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래의 8요소 수익 발생은 대변이다.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또 비용 발생은 차변이다. 이걸 몰라서는 절대로 분계를 못한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잡이익까지는 알겠는데 가만히 있어봐. 잡이익을 지금 차변에 넣어야 돼? 대변에 넣어야 돼? 여기서 헷갈리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이익을 발생시키려면 잡이익을 대변에 기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차변에 기록해버리면 이익이 취소돼 버리는 거예요. 반대 회계 처리를 하게 된다. 틀리죠 당연히. 그래서 거래의 8요소 수익 발생은 대변이고 비용 발생은 차변이다. 반대로 취소할 때는 반대쪽으로 기록한다. 정확하게 거래의 8요소가 완전히 우리 이 머릿속에 말이죠. 이게 딱 차변 요소, 대변 요소가 좌우측에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7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장기 차입금에 대한 유동성 대체 분계네요. 자, 장기 차입금이 있는 기업이라면은 결산 때 꼭 정리해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장기 차입금이라는 것이 차입할 당시는 장기 차입금이었지만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부채라는 게 빚을 한번 졌으면 그 빚이 계속 그냥 달라고 안 하면 얼마나 좋아요. 죽을 때까지. 그럼 뭐 차입을 다 하죠. 예, 죽을 때까지 달라고 안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차입금이라는 것은 만기가 점점 다가온단 말이에요.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으로 계속 기록하면 어떻게 돼요? 재무상태표의 부채에 계속 비유동 부채로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바로 다음 달에 갚아야 될 부채가 비유동 부채로 표시가 돼 있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결산 때 1년에 한 번씩 이걸 정리하는 겁니다. 유동성 대체 분계라고 그래요. 이걸. 장기 차입금이 있는 기업은 결산 때 유동성 대체 분계를 꼭 해줘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뭐예요? 부채 표시가 잘못되게 돼 있어요. 결산이 2022년 12월 31일 날 결산이 끝났는데 만약에 농협의 장기 차입금 중에 2023년 3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 차입금이 있는데
그것이 2022년도 재무상태표에도 비유동 부채로 표시가 돼 있다면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유동성 분석한 거 다 틀리는 거죠. 예, 유동부채하고 유동자산을 비교해 가지고 유동성이 어떻게 된다, 지급 능력이 어떻다, 이런 판단이 다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대체분계는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재무제표가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 회계의 질적 특성의 신뢰성이 뭐예요? 충실한 표현. 표검 중에 표현의 충실성이라는 게 있죠. 표현의 충실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충실하게 표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결산을 해야 이것을 유동부채로 대체를 시켜놓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비유동부채로 남아있으면 좋겠죠. 예,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럴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 유형상사의 장기차입금이 두 건이 있네요. 자, 우리은행 거를 보니까 2018년도에 차입을 했는데요. 23년도 6월 30일에 일시 상환하도록 약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2022년도 결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음 달 시험 보실 때는 결산 문제는 2022년도 결산 문제를 내는 거예요. 2022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6개월 남았죠. 그러면 만기가 6개월 남아있는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이라고 할 수 없죠. 예, 1년 이내의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인 겁니다. 그런데 이 장기 차입금을 갑자기 단기 차입금으로 딱 바꿔버리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원래 단기 차입금하고 섞여버리죠. 그래서 개정 과목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게 여러분들 유동부채에서 배웠던 개정 과목,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유동성 장기부채. 개정 과목 이름이 조금 어렵죠? 유동성 장기부채. 이게 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입니다. 유동부채로. 그래서 뒤에는 장기부채라고 써있고 앞에는 유동성이라고 써있어요. 이 개정 과목 이름이. 원래는 장기부채였는데 유동성 대체분계로 유동부채로 바꿔준 부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네요. 유동성 장기부채. 그래서 이 장기차입금을 감소시키고 유동성 장기부채는 증가시키는 대체분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은행 걸 보시면 20년도 6월 달에 차입을 했는데 비곤안에 보니까 24년도 6월 30일에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년하고 6개월 남았죠. 18개월. 18개월이면은요, 1년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대로 장기 차입금으로 비유동 부채를 유지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계를 할 필요가 없다. 유동성 대체 분계가 필요 없다. 그냥 놔두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동성 대체 분계는 보통 이렇게 표를 줄 거예요. 우리 회사의 장기 차입금 내역이 이렇다. 이 표를 보고 거기에 있는 설명을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건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7번째 전표죠. 자, 부채 감소부터 시킬까요? 차변의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은 이거는 우리가 결산 분계에서 거래처가
들어가야 되는 개정 과목 중에 하나죠. 이거는 넣어야 돼요. 거래처는. 우리은행 차입금이라는 거래처인데요. 3천만 원. 대변이 유동성 장기부채 98400 거래처 코드 꼭 똑같이 넣어야 돼요. 3천만. 2분기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차대변을 잘 구분해야 돼요. 장기 차입금이라는 비유동 부채는 감소해야 되니까 거래의 판료소 또 나오죠. 부채 감소는 차변이고요.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 부채는 증가시켜야 되니까 유동성 장기 부채를 대변에 기록해야 되고 비유동 부채는 감소시켜야 되니까 장기 차입금을 차변에 기록해야 돼요. 차변과 대변을 뒤바꾸면 무조건 틀리는 거죠. 네. 유동성 대체분기였습니다. 다음은 8번째. 단기 매매 증권의 기말 내역은 다음과 같다. 네. 이렇게 이제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유가증권을 12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네, 상장기업 주식들은 거래가 매일매일 일어나기 때문에 그날 시장에서 그 얼마의 거래가 되었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거래가 일어나지만 이제 종가라는 게 있습니다. 종가. 그 종가를 가지고 시가로 판단해서 평가를 합니다. 자, 유영 상사가 A사라는 주식회사, A라는 회사의 주식을 1000주를 사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200원에, 한 주당 1200원에 산 주식이에요. 그런데 기말에 1000원이 됐습니다. 한 주당 200원이 하락했으니까 곱하기 1000주 하면은 마이너스 20만원이죠. 두 번째 거, B회사 주식도 1000주를 사서 가지고 있습니다. 한 주당 6,000원에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장부라는 것은. 그런데 결산일의 종가는 기말평가 한 주당 5,500원. 이것도 떨어졌네요. 500원씩. 그래서 500원 곱하기 1000주 하면은 마이너스 50만원이죠. 하락했으니까. 이것을 하나의 점표로 만들면 됩니다. 마이너스 70만원. 자, 마이너스 70만원을 어떻게 분계를 하느냐. 단기 매매 증권이 자산이지 않습니까? 이 자산을 감소시키면 돼요. 요 70만원만큼.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을 대변에 기록하면 자산 감소되는 거죠. 대변에 70만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70만원 하면 자산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부하고 시가가 맞았어요. 그러면 차변을 이걸 손실을 인식해야 되거든요. 단기 매매 증권 예, 배우셨죠? 평가 손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으로 인식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점표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8번째 점표.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이라고 되어 있네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입니다. 937.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은 매각할 때, 매각할 때 손실 보는 거고, 이거는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평가손 70만원 비용 발생됐고요.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자산 감소입니다. 7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된다. 네, 우리가 한 8가지로 그 연습을 했는데 아마도 우리가 FAT 1급의 결산 문제, 수동 결산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이 8가지에서 하나 나오는 거예요. 8가지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무조건 결산 문제, 수동 결산 문제 맞출 수 있다.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자동 결산부터 또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